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KCC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항목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총 5개 항목이고요. 물론 이제 이공계 석사 출신 분들은 6번까지 써야 하는데 특수한 문항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외하고 5번까지 총 1000바이트로 각각 출제된 5번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바이트니까 모두 다 500자 작성하는 거고요. 55, 25, 2500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1번,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해라. 성장 과정, 보통 강점하면 직무 역량을 말하는데 성장 과정과 함께 묶여 있으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고요. 2번,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동기 포부 항목이죠. 네, 이제 많이 접해보셔서 익숙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 지원 분야, 직무를 준비한 과정, 경험을 토대로 기술 500자. 직무를 준비한 과정, 그러니까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을 키워왔는가. 이게 직무 역량이라고 나와 있죠. 직무 역량이자 강점 정도의 표현. 그래서 지금 1번을 제가 물음표로 둔 게, 만약에 다른 항목에서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항목이 없다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든 성장 과정이지만, 성장 과정 보통 가치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직무 역량이 없으면 강점이 있으니까 내 직무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학업 과정이나 아니면 기타 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보여줘야겠나 싶은데 물음표를 해뒀는데, 일단 3번에서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아무래도 가치관이나 성향적인 측면으로 풀어보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4번,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한 가지겠죠? 어떻게 극복했는지, 힘들었던 경험, 극복했던 경험,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어려움을 딛고 좋은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을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면 됩니다. 잘한 거.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번, KCC 인재상 중에서, 인재상은 여기 제가 그림으로 갖고 왔는데,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함께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KCC라는 각각의 알파벳을 따서 K, 널리지, 지식적인 측면, C, 챌린지, 도전, 그리고 C, 커리지. 여기서의 커리지는 뭔가 정직하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자기소개서 KCC를 쓴다고 했을 때 5번은 커리지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커리지를 씀으로써 여기가 지금 일을 굉장히 정직하고 그리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일이냐면 정직하게 일한다, 사명감 갖고 일한다. 이것들은 다시 말하면 원칙 준수, 아니면 규범, 아니면 매뉴얼, 이런 것들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직업 윤리적인 측면으로 풀어낼 것 같아요. 좀 편법이나 내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항상 나는 내가 생산해내는 제품, 아니면 내가 개발하는 소재,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 쓰여지는 그런 영향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는 일에 규정이나 프로세스를 준수하면서 일을 하려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1번부터 5번을 어떻게 꾸밀 거냐면, 다시 한번 좀 쭉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가치관으로 풀 거예요. 가치관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설정한 다음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일상에서 갖게 된 나의 강점의 측면, 이따 제가 뒤에서 예시로 보여드릴 건데, 가치관으로부터 파생된 강점으로 쓰게 될 것 같고요. 저라면, 제가 쓴다면. 그리고 2번은 지원 동기 포부니까 회사 지원 동기, 그리고 뒤에 포부가 있으니까 직무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포부가 목표 자체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들은 별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자기소개서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회사에서 직무자로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를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직무를 포함한 지원 동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일을 통해서 내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이 일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가치, 실현하고 싶은 가치를 가지고 그게 무엇인가, 근데 그게 어떻게 KCC에서 실현이 가능한가 확인해 보면서 KCC, 그래, 지원! 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KCC에서 이러한 전문가가 돼 볼래 라는 거죠. 1번에서 가치관, 여러분들의 성향적인 측면, 2번에서는 이 회사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줬고, 3번에서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잘 준비를 해보고 있는지 직무 역량 측면이 3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4번에서는 1번부터 3번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었던 경험, 그러니까 어려움,
문제를 딛고 정말 잘했던 경험을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5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C, 마지막 C,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직장인으로서 기대되는 직업 윤리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팁이 뭐냐면, 만약에 5번을 저렇게 규칙, 규범, 준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금 쭉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잘 해내는, 그러니까 잘 소통하고 잘 팀워크를 발휘해서 해내는 모습이 좀 약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경험까지 개인적인 목표 달성 경험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저라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잘할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나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겠지만, 일은 혼자 하나요? 물론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서 손 두드리는 건 저지만 함께 협업을 해서 조직의 일이라는 것,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식의 포지션을 갖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 일 정말 잘합니다, 직장에 잘 적응해요,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인데, 그게 지금 1번부터 5번 만약에 저렇게 쓴다면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3번에서 직무 역량을 되게 잘 보여줬다고 쳤을 때 4번에서 이것도 뭔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쓰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의견 충돌, 신뢰관계 회복 이런 내용들로 만약에 풀어준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잘하고 이 업계에 대해서 이해도도 있고 난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야, 직업 윤리도 잘 지킬 뿐더러, 근데 혼자만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4번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나와 조금 반대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성향이 다른 사람과 배경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할 때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어렵지만 맞춰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까지 보여준다면 굉장히 짜임새가 있는 5개 항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또 각 항목별로의 구체적인 개요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항목별 개요 작성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 기술 1000바이트, 그러니까 500자를 쓰는 건데, 이거를 직무 역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들, 그 가치관에서 파생된 강점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냥 직무 역량 쓰라고 하면 잘 쓰시는데, 성장 과정과 가치관, 그러니까 강점으로 쓰라고 하면 조금 난해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제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소제목은 강점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점. 일단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항상 생각들. 어제의 나보다 항상 발전된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쓰고 이게 제 가치관입니다.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확립하게 된 저만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식의 멘트로 써주고, 과정이 있어야겠죠. 어째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 저는 태어나기 전보다 태어난 후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어떤 계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립되었는지 과정을 짤막하게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면 뭔가 좀 내가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고, 그래 대표적인 예시로 초등학교 때는 뭐 이런 것도 해봤고, 나아가서 대학교 때는 이런 활동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일에 최대한 많이 도전해서 성장해 오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 거지 라고 설명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성장 과정, 가치관을 보여줬고요. 그 가치관에서 비롯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 강점이에요. 보세요. 뭔가 내가 어제보다 발전된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은 어디에 새롭게 도전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야, 매사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런 의지에서 비롯된 분석적 사고가 길러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한번 킹장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 그 상황이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고, 다른 어떤 것들과 접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걸 포괄적으로 봤을 때 분석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이 이 가치관에서 파생되어 온 비롯된 여러분들만의 차별화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차별화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차별화는 누구랑 차별화될지 불분명합니다. 항상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자기소개서 항목의 남들과 다른 차별화 이런 멘트는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강점이나 아니면 창의적 사고, 그냥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화라는 게 누구랑 저랑 차별화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차별화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KCC 사장님이랑 차별화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차별화된 강점이냐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빼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에서 비롯된 강점을 써주시되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또 한 문단으로 풀어내줘야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런 사고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여러분들의 그 성장 과정을 통한 가치관에서 강점으로 이어지는 요 흐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입니다. 자,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500자. 저는 이번에는 이제 동기 포부를 같이 물어보고 있는 케이스에는 항상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무슨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라는 소제목을 좀 권해드리곤 하는데 이 가치라는 게 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지원을 한 거고 목표는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물어보고자 하는 항목의 의도를 모두 부합하는 담는 소제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소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하면 직업관이죠. 내가 이를 통해 실현하고 싶은 가치, 직업관. 직업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쓰면 여러분들이 이거 직업관을 어떻게 쓰라고요? 라고 좀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좀 이번엔 풀어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 제가 지금 뭐 저만 놓고 보면 제가 이제 맞쌤, 멘토, 취업 컨설턴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찾아주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0, 30년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될 텐데 그 직업을 하고 싶은 일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제가 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크게 보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뭐 되게 먼 이야기고 간접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각자 원하는 일을 원하는 포지션에서 하게 된다면 일을 잘하게 될 거잖아요. 일을 잘하게 되면 뭐 되게 먼 미래 얘기예요. 우리 사회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고 그럼 한 명 한 명들이 모여서 저를 거쳐간 사람들 한 명 한 명들이 모여서 원하는 곳에서 잘 일을 하면서 사회가 발전되면 결국 사회 발전하면 그 사회 구성원이 저에게도 혜택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선순환 구조를 자기소개서에 쓰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이나마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멘토로서 그래서 그런 직업관을 갖고 있다는 걸 예시로 한번 들어봤고 뭐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그냥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회, 이웃에 조금 더 생활의 편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무난하게 쓰세요. 지원 동기로 차별화 두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회라고 판단해서 지원을 하죠. 자, 일단 KCC 먼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부의 그 직무가 하는 역할 이런 것들 내용을 먼저 좀 밑밥에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째서 KCC에서 가장 잘 될 수 있는지는 그 다음 내용으로. 지금 KCC가 하는 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건자재잖아요. 창호나 이런 거, 도료 이런 업무도 이런 사업부가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나 소재 이런 관련해서도 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 이제 지원할 때는 큰 틀에서는 어떤 사업부에서 일하고 싶은지 딱 정해서 좀 날카롭게 사업부에 대한 내용들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도료는 소재는 그리고 그러한 소재가 우리 삶에 적절하게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가 지원한 이 직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 봐라. 이 일이야말로 내가 실현하고 싶은 이런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일 맞잖냐. 여기서 이제 논리를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그 일 어디서 잘할 수 있을까? 회사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KCC구나. 어째서 KCC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내용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원 동기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번에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 항상 지원 사업부가 갖는 의의 그리고 직무의 역할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 KCC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문단 정도를 나눠서 한 칸 엔터를 눌러서 입사 후에 너 그 일을 시켜줄게. 너의 가치관이 부합하는구나. 멋있구나. 일 시켜줄게. 취업시켜줄게. 들어와서 어디까지 한번 일해보고 싶은데 무엇까지 한번 뭐 공정을 관리해보고 싶은데 개발을 해보고 싶은데 영업을 해보고 싶은데 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이 분야에서만큼 특히나 이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연구 개발에 아마 혁신적으로 좀 생산에 기여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우리가 수립했으면 간단하게나마 단기적 하나, 단장기적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해서 장단기적이는데 단기적으로 계획 일단 1단계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2단계 이 정도로는 한 2문장 정도 써주시면 이렇게 크게 한 3문장 정도로 두 번째 문단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네요. 3문장을 쓰려고 했는데 이해되시죠? 3문장으로 두 번째 문단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3번 넘어가서
직무 준비 과정입니다. 1000바이트 500자인데 경험이니까 뭐 당연히 경험 들어가야겠죠. 500자인데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대표적으로 딱 쓸 수 있는 항목이 개인적으로 3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5번에 그 KCC의 K 널리지 지식적인 측면을 써도 돼요.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다 써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항목은 직업 윤리적인 측면으로 정직함, 사명감으로 좀 여러분들이 풀어내셨으면 해서 저는 그냥 3번에다가 직무 역량을 2가지로 쓰고, 준비 과정이잖아요. 과정은 뭐예요?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는 뭐죠? 시작부터 내가 어떤 굉장히 좀 어렵고 심화된 그런 역량을 키운다기보다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그쵸?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단계라는 거는 우리 게임할 때도 레벨 1, 레벨 2는 쉽잖아요. 보스들이. 근데 끝판왕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쓰셔야 되는 거, 일단은 궁금해하는 건 어떤 역량, 강점이 있는지니까 역량 쓸 거를 소제목으로 2개 바로 보여주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제 역량 준비 들어가기 앞서서 한 2문장 정도로 써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 2가지는 A, B인데 이것이 어째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뭐 저는 취업 컨설턴트로서의 제 직무라고 한다면 저에게 필요한 역량 뭐죠? 2가지라고 하면 일단 분석력이겠죠. 뭐 쉽게 생각해서 기업 분석, 그리고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아니면 산업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과적인 전달 능력이 되겠죠.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저만 알고 있으면 컨설턴트로서의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합해서 뭐 전달 능력, 이런 식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문단이 들어가고, 뒤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 A 역량, 두 번째 B 역량, 준비 과정과 현재 그래서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다를 써주는데, 개인적으로 2가지 역량 무엇을 써도 되지만 전 첫 번째는 과정이니까 쉬운 것부터 기본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기라고 하면 기본 이론 지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론 지식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 써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에 심화된 학습을 한다거나 실무에서 적용해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 적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과정이라는 거, 그냥 우리 자기소개서 쓸 때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쓰라고 하는 것과 준비한 과정을 쓰라는 건 조금 이제 물어보는, 물론 결은 완전 다른 것은 아니지만 써야 되는 포인트가 살짝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역량들을 좀 쉬운 거에서 크게 이렇게 했던 거. 물론 하나의 역량을 좀 시계열로 해서 기본기부터 해서 심화된 완성 학습까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 A 역량은 기본기, 기본 지식, B는 실무 역량, 활용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좀 이론과 실무 활용 경험을 좀 구분해서 쓰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 4번으로 넘어가면 힘들었던 경험인데 열심히 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면 좋습니다. 소제목은 바로 보여주는 거. 어떤 경험이다. 힘들었던 경험인데 어떻게 극복했다. 바로 소제목은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직관적인 답 써줬죠. 바로 서론 본론 결론 들어가기 전에서 요 내용 한 문장에서 2문장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자를 다 안 읽으셔도 제가 여기서 쓰려고 한 내용은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거.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해결 가능하죠. 이 내용을 쓸 겁니다. 라고 밑밥을 깔아주는 겁니다. 자, 한두 줄 써주고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을 읽으면 읽기가 훨씬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월하고 편해요. 자, 서론에서는 이제 배경이 그려지는 거죠. 무엇을 하던 상황인데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언제나 어려운 무엇이었는지,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제시를 하고, 문제 해결이 힘들었던 이유,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더라. 전 개인적으로 4번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이 다르거나 성향이 다르거나 업무 수행하는 방식이 달라서 좀 힘들었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그런 내용이면 어떨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나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정을 꼼꼼하게 가져가자는 사람인데, 옆에 있던 동료는 그래도 과정보다는 결국에 남는 건 결과지 않냐, 결과를 중요시해서 일부 과정을 좀 건너뛰고 하려는 그런 성향이 충돌을 한 거죠. 그때 내가 했던 생각, 하지 말까, 때려칠까, 나 혼자 할까 그냥.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것 또한 한번 내가 해결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다른 그 동료, 팀원들도 이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는 내가
어떤 다른 일이에요. 어떤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래 내가 총 먼저 나서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팀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분위기들이 우리 전체 조직 내에 퍼져서 우리 조직 먼저 조직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 해결하자 라는 마음을 먹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안해낸 노하우 이 땡땡 노하우겠죠. 노하우가 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지 이유와 구체적 문제 해결 과정이 있더니 어려움 해결됐다. 이 노하우를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적용을 했습니다. 바로 적용을 하지 말고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여러분들이 고안한 것에는 항상 왜 그렇게 고안을 하려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한 명분, 이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여주자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근거로 실행을 했더니 그래도 성공을 어려움을 해결했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파란색 부분 제가 써준 내용들 예시를 보면서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면서 쓰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성향이나 성격이나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가지고 좀 일을 하면 써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마지막 5번 인재상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 경험과 함께 쓰는 건데 이것도 서론본론 결론으로 간단하게 이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눠놨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전 이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소제목에다가 커리지를 써놨습니다. 뭐 챌린지든 논리지든 소제목을 쓸 때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선택했는지 바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험인지에 대해서 소제목 이렇게 쓰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 그냥 물어보는 내용에 대한 답을 소제목으로 쓰는 겁니다. 선택하라고 했어요.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경험 뭐 쓸 건데요? 이걸 썼습니다.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합하는지, 어째서 부합하는지,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좀 두꺼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150자에서 200자까지는 넣어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여기는 간단하게 이거는 뭐 100자 언더예요. 요약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본격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맥스 200자까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커리지를 제가 실제로 쓴다면 이렇게 쓸 거예요. 조직 구성원으로서 업무 수행할 때 여러분들의 편의에 앞서서 조직 내 존재하는 원리 원칙 이것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정직한 일처리를 해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업무 과정에서 이 질서에 맞춰서 일을 하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고 명확한 업무 처리 이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돼서 생산된 제품일 것이다. 믿고 사서 써라.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리지를 중요하게 나는 커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 내용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했던 경험을 쓰라고 하니까 경험인데 간단하게 좀 경험을 쓰는 겁니다. 앞에 4번 경험보다는 4번은 경험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좀 더 메인이기 때문에 이게 한 400자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건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내용 쓰는 게 한 200자까지 쓴다면 300자 정도의 경험 앞선 경험보다는 살짝 가벼운 경험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더 디테일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글자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무엇을 하던 상황이었고 조직 내 존재했던 어떤 규정 있었는데 그 규정을 지키고자 어떻게 노력했는지 뭐 규정을 지키기 싫었는데 개인의 편이 편법 쓰고 싶은데 이런 내용 굳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글자도 잡아먹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쓰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두텁게 잘 써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글자 수가 남으면 쓰되 없으면 그냥 그 규정을 지키고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규정에 부합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규정집 확인했고 레퍼런스 확인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커리지 정직하고 사명감을 제가 제대로 잘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했고 역시 규정대로 하는 게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굳이 뭐 어려움이 발생하고 다른 그걸 지키지 않은 그 다른 반대군과 좀 뭔가 대립이 발생해야 되고 걔네들은 못했는데 난 잘해야 되고 그런 과정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래서 노력을 잘했더니 일이 잘 완료되었습니다. 까지만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5번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KCC 좋은 기업입니다. 자, 요 영상 참고하셔서 KCC 꼭 자기소개서 서류 통과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영상 하단에 댓글로 바로 남겨주세요. 제가 보자마자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요청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 하단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든 따로 피드백을 드리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KCC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그리고 현김의 취업까지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